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나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이라는 이 녀석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뒤를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참고할 만한 그래프를 넣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는 가게나 기업의 신용 문제라든지 정부의 재정 문제 같은 걸 다루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적인 요소들을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현재까지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물 경제를 얘기하면서 자산시장이 버블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이 라디오처럼 말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피부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관련 자료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시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고 그리고 그 돈들이 어떻게 자산시장을 키우게 됐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그래프는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참고로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와 같은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칠 때 이렇게 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돈을 풀면 중앙은행이 가진 자산 규모가 는다 이 말입니까? 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는 돈을 공짜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니까 중앙은행이 뭔가를 사면서 돈을 푸는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은 국채라든지 회사채와 같은 자산을 사들이면서 그리고 때로는 주택담보증권과 같은 다양한 증권 같은 자산도 매입하면서 돈을 푸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자산 매입을 통해 보유 자산을 늘리면서 돈을 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QE, 즉 양적 완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펼쳐서 돈을 풀게 됐을 땐 오히려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는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화면의 자료를 보실 때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증가한 부분은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돈을 푸는 정책을 펼쳐서 그만큼의 많은 돈들이 시장에 공급됐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는다 이거네요. 그렇죠. 다시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자산 규모는 2014년, 2015년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6년쯤부터는 서서히 정체되면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말은 2016년 이때쯤부터 해서는 이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공급된 기존의 유동성들을 중앙은행이 다시 회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는 이전에 공급된 유동성을 미처 다 회수하기도 전인데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다시 반등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맞은 올해 들어서는 그 규모가 더욱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실감이 나네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은 화면의 그래프만 보셔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이 말은 그만큼 최근에 들어서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통해 시장에 푼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공급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자료는 이런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얼마만큼의 돈이 풀리게 됐는지, 즉 유동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통화량 M1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사실 이 통화량이나 유동성을 나타내는 M1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자세히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부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갑자기 가팔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울기는 코로나 위기가 터진 이후인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급격하게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최근에 들어서 그만큼 유동성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공급됐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공급된 돈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도 구매하면서 산업에 잘 활용되고 있느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죠. 그 부분도 중요하죠. 네. 사실 이 부분은 일전에 소개드린 통화의 유통속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의 자료는 통화의 유통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일반적으로 통화의 유통속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통화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그 거래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영상에서 다뤘었죠. 간단하게 통화 유통속도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네. 예를 들면 제가 돈 10,000원을 가지고
물건을 한번 샀다고 가정해 보는데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통화의 유통속도는 바로 1이 될 수 있어요. 돈 주인이 한번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10,000원을 받고 물건을 판 사람이 다른 물건을 사는데 그 10,000원을 또다시 사용하게 되면 그 10,000원은 결과적으로 2번의 거래에 사용되게 된 거니까 이럴 경우에 통화의 유통속도는 바로 2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돈이 거래에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가 돈의 속도라고 감을 잡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통화의 유통속도가 증가한다는 말 자체는 그 통화가 시장에서 사용되는 거래 횟수가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통화의 거래 횟수 자체도 증가하게 되면서 통화의 유통속도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고요. 그렇겠죠. 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나 저물가 국면을 맞이해서는 통화의 유통속도도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통화의 유통속도가 최근 들어 이전보다도 더욱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현재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은 풀렸는데 그만큼 실물 경제 활동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돈 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통화 유통속도 같은 경우에는 0.64를 기록하게 되면서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0.78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있네요. 일단 돈은 엄청 풀린 건 확인했고 그 돈이 거래에 많이 안 쓰인 것도 확인했는데 거래에 많이 안 쓰였다는 말은 기업한테 돈이 안 갔다는 의미도 되는가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는 상황에서 현재 기업들의 이익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화면의 자료는 기업들의 이익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사실은 기업들의 이익 흐름은 2019년도인 작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위기를 맞은 이후엔 그 이익의 감소폭이 더욱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시중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이라는 돈은 풀린 상황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의 유통속도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 기업들의 이익 자체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주식, 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시장은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 그동안의 방송에서 버블 장세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투자시장이 실물 경제를 선행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향후에 세계 경제가 드라마틱한 반등만 할 수 있으면 지금의 시장 흐름 자체를 버블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건데요. 게다가 버블 시장이라고 꼭 그 버블이 바로 꺼지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의 우려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아라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최근의 자산시장의 흐름은 이 모든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어서 분명히 경계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리스크를 많이 강조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돈이 뭘 하고 다니는지 딜을 한번 캐봤는데요. 그런데 이놈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미국의 사례로 이야기했긴 한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